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엔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전액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전액 2차 전지의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전액을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일단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이 돼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10배 성장을 하였고 또 21년까지 10배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2025년에 추가로 10배 성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IR 때 트리플 10배 달성이라는 문구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컨셉까지 보면은 2025년이면은 2조를 넘어서 3조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는 이제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매우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충분한 이익률을 보일 것인가? 그 이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직 개발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투자금은 충분한가? 그리고 CBBW 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경영권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제 오정강 대표 외에 특수관계자가 거의 한 30%에 임박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공시를 봤을 때 이 제6호라는 제6호라는 이제 지분의 지위를까지 포함해서 총 3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우리 2차전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습해 있는 전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4대 소재이고 필수 소재입니다. 그 전해액을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2차전지에 여기 보면은 하늘색 알갱이가 전자고요. 그다음에 녹색 알갱이가 리튬 이온입니다. 리튬 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가면서 이제 충전이 되게 되는데 이때 리튬 이온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때 움직일 때 이 전해액에 포함된 전해질이라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전이 될 때도 똑같습니다. 방전이 될 때도 리튬 이온이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해질 이게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전해액의 비중은 10%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최대 15%까지 10에서 15% 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셀 회사마다 모델마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은 전체 매출에서 약 96%가 전해액이고요. NMP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해액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제품인가요? 2차전지가 쓰이는 곳은 많죠. 하지만 엔캠이 납품하는 전해액은 대부분 다 대형전지입니다. 약 80%가 중대형 배터리용이고요. 나머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기본적으로 전해액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정제, 증류, 정화, 믹싱, 측정 이게 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리튬염과 용매를 섞어서 전해액을 먼저 만들고 이 전해액에 첨가제를 혼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섞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위한 이제 다 만들어서 정제 과정을 거치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뭘 이렇게 자꾸 섞나요? 섞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액 안에는 리튬염이라는 게 있고 용매가 있고 첨가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섞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세 개의 비중을 보면은 원가 비중은 일반적으로 전해 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40%고 용매가 30, 그리고 첨가제가 30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리튬염이라는 부분이 많이 올랐을 때는 5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튬염이 비싸지 않고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첨가제가 오히려 이제 4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가 비중은 그렇고
용량만 봤을 때는 이제 용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그다음에 첨가제는 1에서 5%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뭐 물론 원가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수직 계열에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이제 LiFP6라는 전해 질이고요. 이건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 본연의 기업에서 봤을 때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엔 첨가제거든요. 그래서 첨가제가 대부분 이제 전해액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과 첨가제 둘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해질은 엔캠이라는 곳은 전해질은 그동안은 중국에서 이제 사오기만 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직 계열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쪽 기업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제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첨가제가 좀 꽤 많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가제 종류가 5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몇 첨가제는 첨보와 같은 회사에서 수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게 되면은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LiFF6 이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이 많아지면서 LiFSI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첨가제들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합쳐서 20% 언더로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용매를 보면은 용매는 이제 기본 용매라고 볼 수 있는 PCEC와 보조 용매 이런 것들 이제 섞어서 용매를 만들고요. 첨가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가지 종류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VEC나 FEC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터리 성능을 보면 이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가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특수 운반 용기, 캐니스터 같은 이제 특수 운반 용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해액의 특성이 있는데 전해액은 일단 2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물 유독물이기 때문에 운송 물류가 매우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검사나 사후 관리, 수급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용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회수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물류비 증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안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 공장은 셀 제조사 인근에 위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 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이 고려가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 공장이 지어져 있으면 미국 근처에 전해 공장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파나요? 고객사가 어디냐고 이제 묻는 거죠. 고객사는 LG화학, LG엔솔, SK, 파나소닉, CATL 4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에 중국 천진 쪽에 24년 정도에는 납품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T사, 테슬라의 납품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고객사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일단 현재 뭐 중국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2%였는데 23년에 2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2월부터 지금 미국에서 납품을 시작했고 SK 먼저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LG에 납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SK가 많았는데 LG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셀사가 있는 근처에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중국 쪽에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 전해액의 캐파는 엔캠의 전해액 캐파는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겨우 이제 9.5만 톤이었는데 25년, 26년에 가면 이제 100만 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미국의 30만 톤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엔캠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미국 투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미국이 현재 엔캠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25년, 26년에는 미국이 5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0만 캐파는 이제 300GWh의 배터리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만약에 30만 톤 캐파를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캠이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나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죠. 현재 2만 톤은 완공이 됐고 추가 2만 톤도 지금 올해 완공이 되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또 10만 톤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전해 공장을 짓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엔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이 걸렸다. 투자 결정부터 완성까지 3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전액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하더라도 똑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부지 확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인데 이 위험물의 공장 인허가가 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데 3년이 걸린다. 근데 앞에서 봤듯이 엔캠은 조지아에 35만 평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뭐 미시건,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혹은 뭐 텍사스 이런 곳이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지아에서 빠른 캐파 증설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엔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엔캠은 4만 톤 캐파 확보했고 미쓰비시 얘는 파석이만 납품을 해요. 얘네가 이제 1.8만 톤이 있고 솔블링호드스가 5천 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동아기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엔캠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캐파는 이제 블로그에 니힐님이라는 분이 작성한 거를 좀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좀 더 공격적인 캐파 계획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사의 계획이 있어야 전액도 따라서 공장 증설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죠. 셀사 캐파 계획 참조하시고요. 경제적 혜자가 있나요? 사실 엔캠은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전액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원재료 가져와가지고 섞어서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엔캠이나 혹은 이제 몇몇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액도 매우 높은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랑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죠. 안전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고 그리고 한 번에 개발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회사가 이원화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엔캠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정관 대표가 IR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엔캠은 2012년에 진출한 마지막 전해핵 회사이고 그 이후로 전해에게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회사는 없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10개 내외의 전해액 회사만 살아남아서 경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는 하이니켈 이게 연극제 쪽에 많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제 전해질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의 종류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배터리 자체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에 맞는 전해액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해액이 약간 공용의 특성이 있다고 했다면은 공용성 성격이 강했다면은 현재는 전용성 성격이 매우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용성 성격이 강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고유만의 레시피가 있고 그거를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경쟁 혜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쟁자는 누가 있나요? 경쟁자는 일단 현재 22년 기준으로 엔캠은 글로벌 4위예요. 그리고 1, 2, 3위는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이 구도로 봤을 때 이제 미국 IRA나 이제 유럽 CRMA의 이 중국 기업, 특히나 미국은 이 중국 기업이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4위인 회사가 가장 특혜를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캐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공장을 지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2026, 27년 전에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탑티어 기업들의 이제 증설 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꼭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오버캐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엔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캐파입니다. 미국 캐파. 25년 미국 캐파를 예상을 해보면은 엔캠은 지금 32만 톤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아기업이 8만 톤. 동아기업은 글로벌 전체가 12만이에요. 12만 중에서 8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11만 톤인데 그 중에서 6.5만 톤을 미국이 하겠다. 왜냐면 덕산이 6만 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거는 엔캠이고요. 두 번째 유리한 곳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쪽도 당연히 현재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기업 덕산은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공장이 완공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했죠. 2025년 정도에나 이제 가능한 납품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집니다. 일단 지금 벌써 녹화 시간이 16분이 지났는데 1차는 여기까지 하고 2차는 이제 곧 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